안녕하세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의 자격 대표 상담사 희원쌤입니다. 연자TV에 보시면 커뮤니티 탭이 있습니다. 영상이 아니어도 저와 댓글로 소통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최근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보고 싶다고 하셨던 영상 주제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어요. 첫 번째, 이별한 전 애인이 내게 흔들린다는 증거. 두 번째, 이별 통보한 사람이 후폭풍이 오는 경우. 세 번째, 헤어지고 나서 연락하는 시기. 네 번째, 재회와 스킨십의 상관관계. 이 중에서 헤어지고 나서 연락하는 시기 외에는 모두 영상 제작해서 업로드한 상태고요. 오늘은 요청하신 내용 중에서 마지막 주제, 이별 후 연락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블로그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드리기는 했으나 최근에 좀 더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블로그에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던 게 골든 타이밍 안에 연락을 보내셔야 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골든 타이밍 안에 너톡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 후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난 재회를 못한 거예요. 초조해지는 거지. 골든 타이밍 안에 재회를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셨기 때문에. 골든 타이밍이라는 거는 골든 타이밍 안에 재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이별하고 일주일 만에 재회가 되면 좋죠. 골든 타이밍이라는 거는 첫 연락을 언제 보내야 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타이밍이에요. 내가 골든 타이밍 안에 재회가 안 됐다라고 해서 초조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아직 너톡을 안 보냈는데 이별하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약간 초조하셔야 할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정확히 더 설명을 드렸고요. 제대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별 후 첫 연락 타이밍이 그건 골든 타이밍이 있고요. 이별 후 일주일이라고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열흘 정도 이내도 괜찮으세요. 자, 제가 여태까지는 골든 타이밍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좀 확실하게 이제부터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골든 타이밍보다 훨씬 재회가 잘 되는 플래티넘 타이밍이 있습니다. 플래티넘 타이밍 같은 경우는 이별 후 이틀 이내예요. 요즘은 좀 골든 타이밍 안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보이게 된 부분이기도 하죠. 골든 타이밍보다 플래티넘 타이밍이 확실히 재회가 잘 되더라. 플래티넘 타이밍이라고 하면 이별 통보를 하고 나서 뭐 하루 이틀 지나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이 기간에 만약에 내가 제대로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이별한 것 같지도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 시기가 플래티넘 타이밍이에요. 그냥 타이밍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릴 게 아니라 원리를 사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별이라는 게 보통은 감정적으로 통보를 하게 돼요. 이 연애를 더 이상 끌고 갈 자신이 없겠다라는 감정. 좀 나의 한계를 지나쳤다라는 그런 힘든 감정 때문에 이제 이별을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정말 중요한 딱 하나의 순간 때문에 그런 감정이 밀려 닥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보통은 여태까지 쌓여왔던 것들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보면 되게 대수롭지도 않은 거 가지고 이별을 하는 커플들 있잖아요. 이게 뭐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왜 그런 거냐면 사실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닌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안 맞았었던 거,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싸웠었던 거, 여태까지 우리가 연애로 인해서 행복하기만 했던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았었던 모든 것들이 다 더해져서 이게 마침표를 찍은 거죠. 아, 더 이상 이 연애는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이 그 순간에 도출이 된 거고요. 더 이상 내가 너랑 현재 대화를 이어갈 수 없겠다라는 판단 하에 이별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실 통보를 하고 나서 사람이 안 흔들릴 수가 없기는 해요. 아무리 겉으로 단호해 보여도 속으로는 이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았을까라는 생각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 싶다기보다 진짜 내가 너무 힘들고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이 모든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연애라는 거는 어쨌든 서로 애착을 가진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귄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애착이 한번 형성이 되어서 점점 쌓여간단 말이에요. 뭐 미운정, 고운정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게 애착이든 미운정, 고운정이든 이별 통보를 한 그 순간에 싸그리 사라지진 않아요, 절대로.
한 번 형성된 애착은 쉽게 끊어내지진 않아요.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지. 이 애착이 모두 희미해져 갔을 때가 무관심의 영역에 도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한 번 형성된 애착이 사라지려면 첫 번째, 그 사람에게 새로운 애착 대상이 생긴다. 두 번째, 이 애착 관계가 희미해질 정도로 시간이 흐른다. 그래서 이 한 번 형성된 애착이라는 거는 좀 쉽게 희미해지지 않기는 해요. 보통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연인이었다라는 습관이 남아있어요,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연락이 왔어. 그러면은 답장을 해준다라는 습관, 전화가 왔어. 받는다라는 습관, 그리고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 뭐 한 번쯤은 하면서 나가줄 수 있는 그런 습관, 연인이어서 습관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제 뭐 잡아보신 분들, 뭐 잡혀보신 분들, 이별을 한 번 해보셨던 분들, 한 번 이상 해보셨던 분들은 모두 이제 아시다시피 이별하고 일주일 정도는 좀 저 사람이 뭔가 연락이나 만남 같은 걸 요청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긍해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에 동의가 되실 거예요. 정말 너무나 막장으로 헤어지고 진짜 내가 너무 그 사람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쵸? 이제 뭐 그렇다고 하면 보통 이제 그 기간에는 어느 정도 내가 뭔가 상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만약에 내가 연락을 한다고 해도 뭐 보자라는 말을 한다고 해도 내가 왜?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무시한다든지, 그쵸? 뭐 읽고 씹는다든지, 혹은 뭐 차단을 한다든지, 혹은 거절의 말을 좀 더 단호하게 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게 이 골든 타이밍이 딱 지나고 나서부터예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너어통만 보내실 게 아니라 거절 대응까지 준비를 하시라고. 뭐 카톡 하나 가지고 저 사람이 갑자기 굳게 결심한 이별의 마음을 돌리겠어요? 물론 돌리면 좋죠. 돌리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작전을 짜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어통만 준비하실 게 아니라 거절 대응까지 준비하시는 게 맞기는 해요. 플래티넘 타이밍에 사실 거절 대응이 별로 안 필요해요. 물론 진짜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했어. 저 사람이 날 너무나 불신해. 그러면 거절 대응 필요한 거 맞긴 맞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의 이별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너통만으로 재회가 너무나 쉽게 되는 게 플래티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플래티넘 타이밍이 찾아오신 경우에는 단회 상담 한 번만으로 재회가 되시는 경우가 진짜 너무나 많아요. 물론 안타까운 건 그거죠. 단회 상담만으로는 내가 완전히 변화하기가 어렵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내가 평생 동안 쌓아온 가치관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70분 동안 좀 이야기했다고 완전히 바뀌진 않을 거잖아요. 어느 정도 바뀌니까 물론 제외가 되겠지만 좀 더 제대로 변화를 하고 이 관계 자체를 완전히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은 좀 더 상담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단회 상담하고도 잘 지내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몇 개월 잘 만나 그러다가 다시 헤어져서 똑같은 문제로 그때 찾아오시잖아요. 너 다 까먹은 상태야. 솔직히 저렴하진 않잖아요, 상담이. 왜 돈을 들여가지고 배운 너를 왜 까먹어, 왜? 제대로 써야지, 필요할 때는. 너 필요한 순간 언젠지 아시죠? 이별했을 때만 쓰는 거 아니다. 저 사람이랑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을 때, 내가 이 말을 꺼냈을 때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을 때, 이미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저 사람이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안 할 때, 그럴 때 모두 다 쓰는 거예요. 내 배려심을 보여주고 싶을 때 이럴 때도 쓰는 거고. 물론 이제 평소에 계속 쓰면 안 돼요. 왜냐면 내 인내심이 깎여나가. 인내심 뭔지 모르겠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찾아보세요. 인내심이랑 달라요. 플래티넘 타이밍이라고 하면은 절대 제발 망설이지 마세요. 상담을 할 생각이 있거나 재회를 할 생각이 정말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플래티넘 타이밍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시기예요. 너무나 쉽게 재회가 가능한 시기니까 이거 놓치고 나면은 좀 확률이 조금은 떨어져요. 플래티넘 타이밍은 거의 저는 100%라고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예요. 이제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골든 타이밍이 돼. 이때 재회가 가능한 성공 퍼센트가 상황이 그러니까 안 좋은 분들은 60% 정도, 상황이 정말 좋은 분들은 100% 가까이까지 있을 수 있어요. 100%도 저는 봤어요. 상황을 푸시는 선생님 경험에 따라서 성공률이 조금 다르긴 하죠. 그런 부분은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2달쯤 지나서 똑같은 제안을 하면은 내가 왜 그냥 뭐 카톡으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만한 상황에서도 이제 골든 타이밍에 내가 연락을 똑같이 했다라고 하면은 그래 언제 볼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해당 기간이라고 하면은 좀 되도록이면은 제대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게 실버 타이밍이에요. 이별하고 열흘이 지나버렸어. 그러면은 그 이별 후 1달 이내가 실버 타이밍이잖아요. 이 기간에만큼은 내가 너톡을 보내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너톡이라는 말로 퉁치고 있기는 한데 반드시 너톡일 필요가 있다기보다는 저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이제 나라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연락할 만한가? 나라는 사람이 많이 이제 바뀌었나? 다시 만나고 싶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변했다라는 증거의 실마리를 보여줘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버 타이밍만큼은 지켜주셔야 되는 게 1달 지나고 나잖아요. 진짜 너무나 응답률이 떨어져요. 똑같은 연락을 했을지라도 진짜 실버 타이밍 지나서 혹은 이별 후 2달 지나서 연락을 보내면 상대가 그렇게 나한테 반응해주고 싶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미 나에 대한 애착이 많이 사라진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잡고 싶은 사람보다는 헤어지고 싶은 사람의 애착이 빨리 사라질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애착조차 남아있지 않고 네가 뭐 어떻게 되든지 이제 신경이 안 써지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은 이제 그냥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저 나만의 용건이 돼요. 저 사람은 더 이상 관심도 안 생기는 그런 용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상황이 경과가 되고 나면은 좀 재회가 안 된다라는 건 아닌데, 보통의 경우로 봤을 때 한 번 만날 약속 잡는 게 진짜 너무나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게 있어요. 반드시 응답률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이 한 번 이제 뭔가 결심을 딱 하잖아요. 큰 결심을. 그러면 이 결심이라는 게 반드시 옳을 수만은 없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그럼 사람들은 큰 결심을 했을 때는 특히나 더 내가 바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별 통보를 했을 때 감정적인 이유가 대부분일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지금 꼴도 보기 싫으니까, 걔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으니까, 요 정도만이 이제 이별의 사유가 되는데, 이별을 하고 일주일이 지나고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는 이별을 했어야만 하는 이유들이 좀 더 늘어나요, 리스트가. 처음에는 그냥 힘들어서였다고 하면 이제는 걔는 사실 나랑 식성도 안 맞았어. 걔는 나한테 이런 것도 안 해줬잖아. 걔는 사실은 나랑 생활 패턴도 많이 달라. 나는 A라는 관심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걔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양이 없어. 만약에 결혼한다고 하면 우리 집이랑 걔네 집이랑 안 맞을 것 같아. 별별별 이유가 다 나오면서 심지어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정말 내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잘 웃어주는데 걔는 최근에 안 그랬잖아. 그런 이유들까지 해서 리스트가 엄청나게 길어져요. 그러면은 만약에 플래티넘 타이밍이나 골든 타이밍에 내가 연락을 해서 재회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지금 당장 힘든 거, 지금 당장 그 전에 우리가 좀 서로 막말했던 거, 그것 때문에 이별하고 싶었던 정도를 내가 이기면 되는 거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모든 이유들과 싸워야 하는 재회가 돼요. 그러니까 거절 대응이 반드시 필요해지는 게, 이 사람이 정말 이 이별이 옳다라는 근거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말해주지 않더라도 자기 혼자서 이러이러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작정 내 말을 다 차단을 해버리거든요. 이제 그럴수록 대화가 되게 어려운 거죠. 서로 어느 정도 들어줄 생각이 있으면서 조금씩 수용을 해 나가는 게 대화인 건데, 저 사람이 애초에 내 말을 수용할 생각이 없으면 내가 사실 뭐라고 해도 반박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이 반박들을 무뎌지게 만들기 위해서 거절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신 거기는 해요. 만약에 2달이 지나갔다 라고 하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나 좀 앞에 타이밍들을 놓친 것만큼 힘들고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생겼을 가능성까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별하고 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저 사람은 지금 솔로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이별한 원인을 제거를 하고 좀 더 매력적이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많이 착각이고 이 사람은 솔로기 때문에 내 경쟁자는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쟁자가 다가와도 내가 이길 수 있을 만큼 저 사람에게 딱 맞춤형 연인이 되어서 나타나셔야 된다는 게 정말 포인트예요. 그래서 2달 이내에는 흔들리게 할 만한 연락이 필요한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좀 힘들 수 있다. 좀 저 사람을 그만큼 제대로 유혹을 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별하고 언제 연락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좀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영상이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댓글, 공유 잊지 말아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만약에 상황을 좀 더 제대로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들 혹은 재회 가능성이나 재회 방법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진단지 꼭 제출해 주시고 특히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먼저 연락 주시길 바라요. 저희 공식 카톡 그 연애 자격 검색하시면 나옵니다.